강하고 자극적인 후킹은 반짝 고객을 만들 수 있지만 깊이 있는 후킹은요, 평생 고객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번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그날까지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이 한마디로 연매출 3억 10초 안에 평생이 바뀝니다. 이런 혹하게 하는 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런데 정말 고객의 평생을 바꾸는 말일까요? 많은 분들이 후킹을 이렇게 정의하시죠? 관심을 끄는 말. 맞습니다. 후킹은 시선을 끌고 집중을 만들고 반응을 유도합니다. 요즘은 자극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고객의 눈을 붙잡는 말은 흔하지만 마음에 남는 말은 드뭅니다. 우리가 하는 후킹 메시지는 정말 고객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 실적을 위한 말이었을까요? 요즘 영업을 하시는 분들, 매장에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처럼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까지 하나같이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당장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눈앞에 있고 숫자로 평가받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강한 말, 자극적인 말, 시선을 끄는 말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끌어낸 관심이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혹해서 거래를 했지만 바로 취소하거나 반품이 되는 경우, 또다시 찾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강한 후킹으로 고객의 관심을 얻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극은 고객을 끌어오게 만들지만 실망은 고객을 돌아서게 만듭니다. 고객은 그 말 한마디를 머리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남길 기분, 느낌, 그 감정의 잔상을 기억합니다. 결국 고객은요, 끌리는 말을 기억하기보다는 남는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킹은 단순한 말하기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설계여야 합니다. 말의 목적은 성과가 아니라 고객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객 경험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고객이 과정을 어떻게 느꼈는가입니다. 자극적인 말보다는 그 말이 남기는 감정의 흔적에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후킹은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나요? 왠지 불안하다, 조급하게 느껴진다, 이 브랜드는 뭔가 과장된 느낌이다. 이런 부정적인 정서로는 고객은 다시 거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대된다, 안심이 된다, 이런 감정은요, 고객의 마음을 엽니다. 후킹이 남기는 건 단지 반응이 아니라요,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관심을 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이 말이 어떤 감정을 남길 것인가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죠. 이게 좋은 고객 경험을 높이는 후킹이고요. 브랜드 신뢰를 만드는 말의 태도입니다. 요즘 이런 후킹의 말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불안을 조장해서 행동을 유도하는 말, 과장된 숫자로 기대를 왜곡시키는 말, 확신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책임지지 않는 말, 상대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말이요. 이런 후킹은요, 한 번은 눈에 끌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고객에게 낚였다라는 부정적인 느낌을 남길 뿐이죠. 부정적인 잔상을 남기는 후킹, 유형 6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공포 유발형인데요. 불안을 심는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못 사요. 놓치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말은 강하지만 그 안에 불안과 조급함이 숨어 있어요. 자, 사람은요, 불안해서 반응을 할 수는 있지만 불안한 경험은 다시 찾지 않습니다. 이럴 땐 불안보다는 안심이 되는 안내가 필요하겠죠. 지금 바로 결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고객님께 맞는 선택지인지 제가 천천히 함께 다시 살펴봐 드릴게요. 부담 없이 보시고 고객님께 진짜 필요한 선택인지 함께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자, 두 번째, 맥락 절단형인데요. 뜬금없는 확신형이죠. 이 말만 하면 고객이 바로 사요. 이 멘트를 쓰면 무조건 계약됩니다. 뭔가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지만 막상 들어보면 맥락이 없고 허탈합니다. 고객이 느끼는 감정은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이처럼 맥락 없이 확신만 던지는 말은 신뢰보다는 허탈함을 남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확신보다는 이해를 돕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건 고객님처럼 고민이 깊으셨던 분들이 공감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 상황에선 고객님처럼 정보를 많이
많이 검토하신 분들이 이런 결정을 내시더라고요. 고객은 단순히 된다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왜 되는지, 누구에게 통했는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그 맥락이 설득력을 만듭니다. 세 번째, 수치 과장형인데요. 숫자로 기대감을 왜곡하는 말입니다. 매출 10배 오르는 한마디, 3일 만에 완판된 마케팅 비결. 이 숫자는 강력한 후킹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기대를 끌어올린 만큼 현실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실망도 2배가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종종 들리죠. 이 상품 하루 만에 100개가 팔렸어요. 작년보다는 판매율이 300% 올랐습니다. 이런 말이 정말 고객을 위한 말이 맞았을까요? 고객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건조해진 탓에 보습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제품을 많이 사가셨어요. 실제로 하루에 100개 이상 나간 적도 있어요. 작년엔 반신반의하셨던 고객님들이 써보시고는 재구매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 3배 더 리오더를 넣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만큼 써보신 분들이 먼저 반응해주신 제품이에요. 이렇게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왜 추천하느냐에 담긴 이유와 진심이 고객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네 번째, 혐오 조장형인데요. 분노와 피로를 유발하는 말입니다. 이런 고객은 망합니다. 고객이 싫어하는 직원 탑3 뭐 이런 말은 감정적으로 강하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을 반성하게 만들기보다는 방어하게 만들고요. 공감보다는 불편함과 반감을 남깁니다. 저도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썸네일이나 메시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요. 클릭은 늘었지만 싫어요 같은 부정적 반응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때 알았죠. 사람의 감정은 자극으로 움직여도 불편한 경험은 기억에 남고 신뢰는 멀어진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는요, 비판보다는 발전적인 기대를 주는 말을 고민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이 고객에게 어떠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혹은 고객이 더 좋아했던 응대 방식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럼 말이죠. 다섯 번째, 일반화 비교형인데요. 소외와 거리감을 만드는 말입니다. 요즘 애들은 이래서 안 됩니다. 요즘 직원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이런 말은 내가 더 낫다라는 우위에서 강조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비난받는 느낌과 거리감을 남깁니다. 말은 분명했지만 감정은 분단되고 단절되는 것이죠.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연결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세대마다 기준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접근해봤어요. 나 세대 차이를 대화로 좁히는 방법. 함께 고민해본 결과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처럼 단정하지 않고 함께 고민하는 말이 오히려 더 큰 공감을 만들어냅니다. 여섯 번째, 절대 확신형인데요. 현실감을 잃은 말들이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조건 됩니다. 이런 말. 처음에는 믿음직스럽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고객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 사람은 너무 과하게 장담하는데 진짜 좋은 건 이렇게까지 강조 안 해도 되지 않나? 너무 완벽하게 들리는 말은요, 오히려 경계심을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완벽함보다는 현실감에 더 신뢰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보는 거죠. 효과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셨던 제품인데 고객님께도 맞을지 같이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장담이 아니라 경험 기반의 안내가 되고요. 확신이 아니라 신뢰 유도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후킹은 단순한 관심 끌기가 아닙니다. 후킹은 고객의 감정을 설계하는 첫 번째 말이고요. 그 감정은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됩니다. 후킹은 결국 신뢰의 첫 문장이어야 되죠. 혹시 여러분들도 무심코 이런 말들 중 하나를 사용해 본 적 없으신가요? 그때 고객의 표정을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찾는 경험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을 쓰느냐보다는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남기는가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고객이 편안함으로 기억할지 아니면 불편함으로 떠올릴지 결국 후킹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후킹의 목적이 고객이 아니라 나일 때 말은 강해지지만 관계는 약해질 것입니다. 고객은요, 좋은 말보다는 좋은 느낌을 기억합니다. 자극보다는 여운이, 순간보다는 맥락이, 강요보다는 공감이 고객의 마음에 오래 남고 그 마음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